판무파탈, 프랑스어로 치명적인 여자. 화려한 외모와 선정적인 몸매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감미롭게 유혹한 후 파멸로 이끈다. 1480년 성종 11년. 어우동이 자신의 죄가 중함을 알고 도망갔으니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어우동의 어미가 노비와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까지 받은 음란하고 풍조 있는 가문입니다. 이에 왕은 끝까지 추포하라는 명을 내렸으며 결국 어우동은 체포되었고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우동은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 그녀는 누구인가요? 오해 1. 그녀는 기생 출신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인데 이는 현재로 비교하면 외교부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녀는 사대부 집안의 딸로 태어나 기생으로 삶을 마감한 여인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박고마이며 기록에는 어우르동 또는 어우동으로 남겨져 있는데 이는 같이 어울려 통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우동은 세종대왕의 형이자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종친인 이동에게 시집을 갔는데 여기서부터 그녀의 인생이 파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동은 기생과 보란듯이 사랑에 빠졌고 어우동은 괴로워하며 순조롭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어우동 또한 보복으로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과 맞바람을 피웠고 이를 계기로 결국 남편인 이동은 어우동을 쫓아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남편에게 버려진 어우동은 기생의 길을 택했는데 사실 선택의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우동은 본격적으로 남자들과의 쾌락적인 만남을 시작했고 그 대상은 왕실 종친부터 노비까지 신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왕실 종친이었고 그녀가 양반인 걸 생각해보면 당시 성리학 중심인 조선 사회에서 그녀의 선택은 매우 위험하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중 2명의 왕실 종친이 그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한 명은 세종대왕의 손잡벌인 인한과 정종의 후손인 이기인데 왕실 종친 중 전 남편을 포함하여 3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또한 어우동은 사대부 선비들과의 관계를 서슴지 않고 가졌습니다. 어우동을 원하는 남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으며 어우동 또한 자신의 몸에 자신들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당시는 조선시대이며 문신은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원하는 남자들과 어우동의 욕망이 치솟고 있을 때 조정에까지 어우동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파헤칠수록 왕실 종친 남자들부터 왕의 촉망을 받는 신하들까지 관련된 자들이 줄줄이 드러나자 왕 또한 시간을 끌수록 왕에게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왕이 나서기 시작했고 어우동을 비롯한 관련된 남자들까지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의금부는 장 100대를 치고 유배를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대부분 대신과 왕은 이 정도의 처벌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법도를 무너뜨린 어우동을 향해 하나의 본보기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성종의 업적 중 가장 큰 게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을 완성한 것인데 그런 그가 법을 지키지 않고 더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기도 합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가진 남자들은 어우동과의 관계를 부인했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우동은 음란합니다.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처형하지 않으면 후세의 경계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어우동은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에 처해졌고 어우동이 처형된 뒤 관련된 남자들은 더 부인했습니다. 남자들을 향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로 풀려났는데 그나마 제일 강한 처벌을 받은 인한도 몇 년 뒤 다시 복직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모두 무죄라면 도대체 어우동의 죄는 어떤 죄인가요? 어우동은
도대체 누구와 범죄 행위를 한 것인가요? 어우동은 왜 죽은 걸까요? 이는 단순히 어우동 한 명을 넘어서 당시 사람들의 유교적 가치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라내라. 조선 통치 이념인 성리학에서는 정통과 명분이 매우 중요했는데, 정통이란 여러 가치 중에 가장 으뜸인 상위 가치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가치인 왕을 대입하면 자동으로 하위 가치는 신하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별을 넣어보면 상위 가치인 남자를 대입하면 하위 가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남은 하나. 명분이란 이름명 나눌분, 즉 이름의 높고 낮음이 나뉘어진 것인데, 이에 따라 맞게 행동해야 할 것. 하위 가치를 가진 대상은 상위 가치를 가진 대상을 섬겨야 하는 것. 절대복종, 이것이 바로 명분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명분은 바로 지아비 한 남자만 섬기는 것인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과부제가 금지법입니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재혼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재혼 시 대대로 아들에서 손자까지 과거 응시를 제한당했습니다. 모든 출세의 길을 다 막아버린 것인데, 이는 홀로 남겨진 여인에게는 오직 죽은 남편을 기리고 사는 것만이 절개 있는 삶이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홀로 남겨진 여성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법이었는지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들이 요구했던 조항 중 하나가 청산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우동과 관련된 남자들이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면 어우동의 죄는 어떤 죄인가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구독 부탁드릴게요.